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공천이 국민의힘은 조용하다, 너무 재미가 없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의 공천을 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업체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제가 알 필요도 없죠. 저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만지는 홍보업체 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결정된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공정한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방식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성추인 부의장님. 지금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일부러 배제했다, 떨어뜨리려고 했다, 뭐 이런 등등의 논란들이 계속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경선이 모두 승복할 수 있도록 후보들에게 집계 과정에 대해서 모두 공개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걸 과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시스템 공천이고 민주당 관리 사심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건 사심 공천이다. 한동훈의 사심 공천이다. 이게 무슨 시스템 공천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채점한 사심 가득한 공천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일단 지적한 당 기여도 15점을 어떻게 보면 대놓고 채점을 한 거잖아요. 예.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사천을 대놓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원희룡 장관이 나온 지역구에 저렇게 뭔가 계속 유세 지원을 하는 이유는 한동훈 사천의 1호였기 때문이죠. 옆에서 손을 들어주는 기존 당협위원장을 아예 무시하고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이 밀어주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방식의 1호였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마치 민주당과 엄청 다르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냥 말장난이거든요. 무슨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집계 방식을 다 공개하겠다. 그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도 경선 여론조사는 그 개표할 때나 그 결과를 볼 때 그 다 참관인이라고 하죠. 다 각 후보의 사람들이 다 가서 그 여론조사 결과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것처럼 뭔가 포장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새롭다고 말할 거면은 그 국민의힘 그 하위 그 7명 10% 그 컷오프 되는 대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을 뭐 그 선정하는 기준 점수표를 우리는 100% 공개하겠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과 좀 차별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남들 다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마치 새로운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항상 뭔가 새로운 게 아닌데 새로운 것처럼 포장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 같은데 그걸 너무 뻔뻔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고, 한동훈 표 공천이 글쎄요, 뭐 남들이 볼 때는 다 사천인데 왜 저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지금 사실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공천은 굉장히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들 별로 탈락이 별로 안 보이니까, 물론 아직 TK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다. 그리고 뭐 혁신 노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박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제 공천이 뭐 오징어 게임처럼 드라마입니까? 무슨 이게 재미가 필요합니까? 시스템에 따라서 이기는 공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동이라는 거는 본인들 자기 가죽을 벗길 때의 감동이 있죠. 민주당처럼 타인의 가죽을 벗기면 이게 고문이지, 이게 무슨 감동입니까? 혁신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감동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민주당이 오히려 더 저는 감동이 없다 이래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 당 기여도 15점, 저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 기여도는 평가해야 돼요. 다만 이재명 대표처럼 친명이면 15점 주고 반명이면 0점 주는 이게 문제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채점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하고 친하면 15점 주고 반 한동훈이면 0점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당 기여도를 공정하게 뭐 10점, 15점, 5점 채점하면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한동훈, 윤재욱 원내대표가 채점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거는 사천하고 전혀 관계없이 꼭 필요한 항목이에요. 예. 자,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를 선언했다가 이 불출마 선언한 서울 마포울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죠. 여기에 이 사람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이야말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분이죠. 저희가 함은경 후보와 함께 마포을에서도 꼭 이기겠다라는 다짐을 드립니다. 정청래 의원은 민주화를 표방하고 나온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실 자신이 있으신지 정청래 의원에. 네,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아니 586 운동권 청산하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에서 전향한 사람을 다시 그 지역에 공천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동권 저격수로 지금 돌아섰는데 과거에 이제 다른 정당으로서 출마를 저울질했던 경험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여당도 뭐 위성정당 만든다면서 야당이 위성정당 만든다고 비난을 하질 않나. 운동권 청산한다더니 심판 주장하면서 운동권을 또 단수로 공천하면서 이게 한동훈식 가장 나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 지적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운동권 전체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운동권 출신으로 정치에 진출하여 실제로 그 기득권화해서 그것을 어떤 뭐 누리는 그런 기득권자에 대한 비판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함은경 그 후보의 경우에는 그 정치를 하고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은 아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정청래 후보와 정청래 의원과 함은경 그 후보하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뭐 결과적으로 뭐 단수 공천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사심 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면 주관이 객관화되는 변증법적인 과정을 가진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할 때 누구나 다 사심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게 객관화되고 또 그게 민심이 되고 그것이 천심이 되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그것이 초기에 개별적 주관적 판단이지만 그것에 부합하다고 느껴지면 그게 맞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의 한동훈식 공천 자체는 크게 민심의 기준이나 상식선에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예. 똑같은 내용을 한동훈 장관도 개인적으로 누구는 15점 누구는 빵점 줄 수 있어요. 그것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누구는 뭐 5점 주고 4점 주고 그거의 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제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